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서로 다른 시선에서 인천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인천시가 217억 원을 투입해 인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매년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겠지만 특히 이번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어떤 것들을 좀 주요 눈여겨볼 만한가요? 네, 지금 이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시장으로서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그만큼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높이는 게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좀 희소식이 저희가 작년에 78억 2천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올해는 거기에 40억 7천만 원이 더 확보가 돼서 국비가 118억 원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217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제 나설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아마 그 점이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활성화 사업에 훨씬 더 좀 플러스가 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과거에도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책,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많다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과연 이만큼의 한 217억만큼의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건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대부분 지원하는 것이 주차장이거나 아니면은 캐노피를 설치하는 시설 개보수를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일단 대형마트보다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은 일단 대형마트를 규제하거나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부족한 상태에서 예.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상인들은 이런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접근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시장 상인들이 아무리 시설 개보수를 하더라도 이제 소비자나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소비자들이 여기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평시장에서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시장을 보고 가족들과 그것을 프로그램을 나누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적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상품성이나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이 먼저 확충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좀 강점을 두고 있는 게 문화관광형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곳곳에 있는 그 시장들에 가지고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즐길거리들을 특화해서 관광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모래내 시장이나 부평강 시장 또는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이러한 형태로 좀 시장 활성화 사업이 좀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몰이라든가 또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그 전통시장 먹거리나 어떤 사업들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또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대형마트나 온라인과 또는 차별화되면서도 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이번에 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
들 중에 하나고요. 또 이런 거가 더불어 아까 주차장 말씀도 하셨지만 또 소비자들이 또 물건을 구입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왔다 갔다 하시려면 네. 주차 문제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은 주차장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현대화 사업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네. 있어서 저희가 총 지금 16개 시장에 27개 사업들이 이런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사업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볼거리들을 또 편리하게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이번 저희 전통 시장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요. 네네. 올해 인천시가 또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네네. 게 인천 이음 네네. 지역 화폐인데요. 네네. 과거 온누리 상품권과 좀 비교해서도 네네. 훨씬 좀 개선되고 편리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게 초기 비용이라든가 또 재발행할 때마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점과 또 이제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이제 폐기가 되다 보니까 또 유통의 한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불법 환전에 또 이런 문제들까지도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을 하면서 동시에 이 이음카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캐시백 6%를 지금 돌려드리는 그래서 전원 실적이라든가 한도 조건 없이 일반 카드와는 다르게 지금 캐시백 6%또 지역에 따라서 약간 또 좀 차등되기는 하는데 최소 6%의 지금 캐시백을 저희가 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의 2배인 30%의 소득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 내 전통시장에서 또 이음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통시장 사용 공제까지 포함해서는 약 40%까지 공제되는 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앱을 통해서 어떤 등록부터 혜택, 지출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다 관리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어떤 소비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음카드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4% 지원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자체마다 이제 예산에 따라 규모가 다른데 부평 계양 지역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인천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전면화 시켰는데요. 아직 자치단체마다는 편차가 좀 많습니다. 서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영수구가 이걸 도입할 예정으로 지금 거의 이제 도입에 임박해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이게 막 대박 났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좀 해보려고 지금 내부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평과 계양도 아직은 시작은 안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보다 좀 많이 호응도가 지금 올라간 상황인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한 논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윈윈 전략을 쓰는 겁니다. 상인들한테 혜택도 가지만은 소비자한테 혜택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도 이게 우리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니까 소비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게 우리한테만 도움되는 줄 알았더니 내 옆집에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윈윈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을 해서 시민단체, 상인, 그리고 행정 이렇게 세 곳이 만나가지고 이 기획을 했던 게 결정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그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상인들한테 계속 지급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라고 하는 걸로 체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음카드는 그리고 서구에서 하는 카드는 이음카드는 소비자한테 바로 결제하는 순간 그 혜택이 돌아오니까 호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거예요. 부평이나 계양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음카드 있으니까 서구 가가지고 서구 이음카드로 서구에서 회식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호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음카드를 쓰는 그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치과는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가는 이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10만 원이 바로 적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부들이 가가지고 환자들이 가서 이음카드로 치과에서 결제하는 뭐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좀 편리한 혜택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에서만 아직 이음카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불편을 겪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편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이죠. 네, 뭐 부평과 계양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서구와 연수 빼고는 대부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같이 이거 기초단체에서 구에서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에 사시는 분들이 단체 모임을 하는데 서구에 가면은 부평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뭐 상인들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음카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수의 어떤 경제를 돌리는 방식은 다른 곳에서 쓰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경제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인들도 도매 물건을 끊을 때 한 적게 할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경기도나 서울 가가지고 도매 물건을 끊어온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인천에서 하더라도 할인율이 더 높아지면은 인천의 도매상들과 거래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인천 지역의 내발적인 인천 지역의 내수 경제를 돌릴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포인트가 가장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평과 계양에 있는 상인, 부평과 계양에 있는 소비자가 썼을 경우에 양쪽 다 부평 지역과 계양 지역에 도움이 되겠죠. 그 이음카드의 활용처 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맨 처음에는 이게 음식점만 되는 줄 다들 알고 이게 뭐 밥 먹을 때 아니면 술 먹을 때 이렇게 결제하시는데 네. 모든 상가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대형마트 그리고 본점이 서울이나 본사가 있어서 유통 체인망들이 있는 곳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뭐 대부분의 가게에 가면 활용을 할 수 네. 있는. 최근에는 이제 학원비도 이음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교재비가 공짜인 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 정도의 혜택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아마 더 이제 활용하는 범위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네.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짚어볼 것은 인천시가 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뭔가요? 이 500인 시민시장 토론회는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원탁 토론회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500인 시민시장에게 묻는다라는 또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고 쉽게 네. 또 얘기하고 있는 슬로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도 이 현장에서 정해졌던 거고요. 네. 우리 500인의 시민분들을 모시고 이번에도 6월 4일에 인천 삼산 종합체육관에서 두 번째 500인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 500인 시민분들을 좀 모시고 같이 원탁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좀 여러 다양한 시민분들이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대를 오후 저녁 6시 40분으로 정했습니다. 네. 5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시청 홈페이지나 또 전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500인 시민시장 토론회에서 나왔던 토론회 시민 우수 제안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또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1회 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현장에서? 그때는 시청 공원 운동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운동장에서 진행이 됐고 그때 정말 야외에서 500인들 그 이상 추가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네. 정말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그때 이제 500인의 어떤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또 우수한 제안들이 또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진행 상황들을 계속 시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례적으로 이제 상하반기 한 번씩 저희가 이제 500인 토론회가 개최가 될 텐데 이게 어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이제 공론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주제가 환경 문제라고요. 네네. 미세먼지나 이런 네네네. 대책들도 좀 다양한 지금 이제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 또는 이제 앞으로 인천시의 어떤 환경 정책이라든가 또 굉장히 이제 예민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떻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야 될지 또 그런 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 7기 들어서 대토론회도 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구성 이렇게 지금 시민참여형 정책들이 좀 대폭 네네. 늘어나는데요. 네. 이렇게 시민참여형 정책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지금 저희 지금 인천시만의 어떤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들 이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들을 또 많은 지방정부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독단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또 이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또 그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공동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민선 이제 7기 이제 1년을 또 기념하는 것도 결국 이제 민과 이제 관이 같이 협치하는 이런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정책들이 보다 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제 시민들이 좀 얼마나 참여하느냐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저희가 염두해 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네. 그 방식을 만들어 주냐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 금액을 확실히 높여놓으면서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동네 일을 내가 직접 신청해 보겠다라고 하는 호응을 좀 받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걸로 평가되고 있고, 대신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범 사업이거든요.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인천시의 20개 동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해본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좀 제도적인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 실제 추진하는 동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평소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더 참여를 높일 수 있게끔 할 건가라고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아직은 좀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인 토론회는 시기적절하게 아무튼 주제는 잘 정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인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500인 토론회에서 매립지 아니면 쓰레기 감량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서 한번 모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특히 미세먼지 문제도 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관심 있게 참여해서 함께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논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시기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낮에 해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이번에는 퇴근 이후에 저녁 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좀 익숙치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이걸 어떻게 높일 건가라고 하는 타겟층을 정확히 정해가지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은 낮에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고민해 본다던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낮에는 학교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은 저녁 때 참여한다고 하면 굉장히 대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의 교육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이게끔 한다던가, 아니면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이것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 1차 할 때도 피드백이 빨랐던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면은 시민들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했던 결과가 다시 이렇게 반응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분들이 그날 그 토론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좀 많이 공유해서 인천의 그런 현안인 그런 환경 문제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피드백이 있다는 게 또 가장 또 좋은 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엔 좀 어떻게 빠르게 좀 피드백을 좀 시민들에게 주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500인 토론회도 그랬고 또 이제 업무 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왔던 시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현안 부서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저희가 다양한 이제 온라인이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민분들하고 좀 공유하는 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이날 나온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려하는 그런 이제 피드백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공연불에 불과하겠죠. 인천 시민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